김용현 측 변호인 막말이 점점 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서 끝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시민한테 폭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놈들의 공격? 그 이놈이 저인가요? 시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김용현 변호인? 정말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정말 일단은 분노스럽더라고요.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제 계엄이라는 거를 딱 듣고 계엄을 책에서만 봤던 사람들, 그런 젊은 사람들도 이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국회로 몰려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폭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굉장히 분노스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이 재판이 중계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광경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겠구나. 정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마치 자기들은 정당한 일을 했는데 피해자인 국민이 폭도가 되고 테러범이 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재판 중계와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처음부터 이 계엄은 정당한 계엄이었다. 자기는 합법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박성재가 불구속될 때부터 저는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가 왜 불구속이 됐냐면 본인은 그냥 합법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 계엄은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박성재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나도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자. 나는 이거 무조건 합법적인 거였다고, 난 합법적인 줄 알았다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합법적이고 저 사람들이 폭도고 저 사람들이 테러범이다라고 지금 선 넘는 발언을 전략적으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논리를 겁니다. 사법부가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적반하장이 논린 거예요. 전략인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가자 그냥. 예. 아니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김용현 변호인을 사칭한 유튜버들의 어떤 전형적인 돈벌이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발언도.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왜 이런 발언을 보고 속 시원하다고 하고 심지어 막 잘한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돈을 이 사람들한테 슈퍼챗 주잖아요. 그렇죠. 쏘는지 그 어떤 행동 방식이라던가 사고 방식도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이게 그들이 이 김용현과 뭐 윤석열 이런 자들이 정말 얼마나 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국회로 군인들을 침투시키고 사실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뭐 민주주의도 다 무너질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에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을 막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시민들이 있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런 방송과 스튜디오 좋죠. 좋습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진짜 단지 슈퍼챗 얼마를 더 구걸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재판을 모독하고 정말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히덕거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민들이 당시에 내란을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그만 이런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맞습니다. 총칼 앞에서 용기를 네. 내서 막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폭도라고 하고 이놈들이라고 한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제정신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테러범이고 폭도여야지 자신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게 이제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논리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더 겁니다. 어이없는 건 김용현이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서 끄덕끄덕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쌍따봉하고 하트하고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으로 거기 앉아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피고인으로.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또 김용현 변호인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이제 빨리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담을 넘었잖아요. 네. 그 월담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담이 아니라 문이지 않았냐. 내지는 저 방향이 국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굉장히 황당한 아. 주장을 계속해서 늘어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월당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 극우 유튜버에서 계속 이상한 조작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거 사진 찍으려고 3번을 더 올라갔다. 그다음에 뭐 이제 낮은 곳을 찾아서 다니면서 사진 잘 나오는 곳에 가서 찍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변론을 하는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에 주력을 해야 되지만 이 형사처벌이 끝나고 나면 저는 역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3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 뭐 무슨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든지 나치를 뭐 미화한다라든지 피해자를 조롱하고 이런 경우에 다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 표식을 쓰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로 치면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 다 처벌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2.3 내란에 대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결국은 나중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예. 말씀하시죠? 아니, 보면 사실 이게 뭐 이런 월담이 조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내란의 밤에 그 10시 넘어서 뭐 계엄이 선포됐대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저도 안 믿었죠. 그렇죠. 네. 이 윤석열이 앞에 나와서 그런 계엄을 선포합니다 할 때도 무슨 이렇게 딥페이크를 저 또라이 진지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어. 예. 라고 우리가 다 거짓말처럼 믿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바로 뭐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본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뭐 문을 넘은 거다 다른 방향으로 넘은 거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해먹으려고 이런 일들을 꾸몄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낱낱이 밝혀내서 역사적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그리고 네. 우리 후대에도 이자들이 여기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히덕거리고 웃었고 이렇게 사법체계를 농단했고 이렇게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휘둘렀다는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박제해서 계속 이 역사적으로 교육하고 남겨놔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요. 이 변호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히히덕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한테 놈이라고 표현하고 예.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직위원 재판관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가만히 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무슨 막말이냐. 예. 법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장난치는 것처럼 아유 저도 얘기 좀 할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장을 무슨 희화화시키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도대체 이게 장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다 불안해하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조희대.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발언들이 당시에 이제 증인이 누가 나왔었냐면 비상대기 업무 관련한 증인이 나온 거였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들을 그렇죠. 늘어놓고 있었다는 거. 감치 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이지혜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